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 내년 시장을 위한 준비 12월부터 해야 되는데요. 이분 모시고 유통 섹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년 IBK 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한 이틀 감기 몸살로 좀 지났는데 목소리가 좀 안 들어오네요. 네, 감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만큼 좀 힘들었던 게 유통업계였던 것 같아요, 이번. 네, 연도. 맞습니다. 소비 위축도 있었고.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년간 좀 최근에 겪어오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좋았던 부분이 또 2023년에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가처분 소득이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은 2023년 전체 유통업체들의 실적 자체를 좀 하향시켰던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에 맞게 또 주가도 사실은 몇 개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저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년은 어떨까? 내년에도 소비가 그렇게 개선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빠르게 최근에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 어쩌면 한은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금리 인상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금융비용 부담 자체가 가처분 소득을 좀 둔화시켰는데 네. 최근에 가계대출 자체가 워낙에 조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금융비용 자체는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고신용자 대출 자체가 조금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가계대출 부담 금액이 절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장금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 자체는 올해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 고용 계층을 창출하려면 민간 투자하고 정부 투자 자체가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8% 성장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 지금의 민간 투자 자체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것 중에는 공공재 가격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가 상당히 크면서 사실은 식품 물가라든지 이제 코어 CPI가 올라가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품군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공재 물가 상승이 되면은 그렇죠. 가처분 소득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절대 소득의 소비 지출 여력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재, 이 내년에 총선 이후에 조금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공공재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네. 사실은 중하층을 계층으로 한 분들은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고 저도 전기세하고 가스비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상이 이제 온라인 쪽의 매출액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네. 물론 그 추세는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좋아지긴 했지만 미국이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에서도 드러난 거는 온라인 매출액이 좋다. 내년에도 당연히 이쪽이 좋아지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미국하고의 현상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국내 시장의 온라인 매출 성장률이 지금 11월 달에도 11% 정도 올라간 걸로 네. 10월 달에도 11% 정도 올라간 걸로 좀 나와 있거든요. 네. 일단 추세 자체가 이게 상당히 조금 여전히 가파릅니다. 온라인 매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통계 자료로 계속 바뀌어서 지금 정확한 지난해 자료로는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자료에 따르면 40%를 이미 전체 소비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행 서비스 기타 부분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티켓팅과 관련된 수요 자체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는데 최근의 데이터 흐름을 보면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까지도 상당히 침투율이 원래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높아져도 될 거냐라는 정도로 지금 빠르게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온라인에 대한 성장률 자체를 내년에 단기간에 꺾일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특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형 업체들의 판촉 행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과거와 다르게 할인 판매를 위주로 시장 점유율을 넓혔던 구조 자체에서 소비자들의 계층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구조적으로 구매층 자체가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성장률이 이만큼 올라갈 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 추세 자체는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는 건 맞다. 최근에요. 저도 광고를 봤는데 중국 업체인 거예요. 알리 익스프레스. 예, 우리 타모, 이런. 저가 공세로
그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좀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플랫폼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가 제품의 판매량이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채널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국내 업체도 사실은 거의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온라인 매출 동향을 보면 뭐 전체적으로 저가 제품의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거는 경기 자체가 워낙에 침체 국면에 진입하다 보니까 소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뭐 정상가보다 좀 저가에 판매하는 제품군의 소비량이 늘어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온라인 업체가 지금 상당히 차별화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상위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고 대기업들도 뭐 적자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재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식품 부분이 우리나라 온라인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네. 뭐 타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식품 부분을 당연히 배송할 수 있는 없는 구조고요. 물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인프라 문제라든지 현지에서 식품 부분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채널 확대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장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품 위주로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뭐 브랜드 사용권 문제라든지 소비자들이 소비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과연 가품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지의 여부는 사실은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일정 부분의 위험 요소가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시장의 패권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것다라고 하는 의견은 조금 단정짓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업계 주요 업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화점, 뭐 마트, 편의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하나 좀 챙겨봐야 될 게 백화점 같은 경우에 연초에는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근데 주가를 딱 보니까 또 하반기에는 별로 이게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백화점 업체들의 실적은 뭐 지난해 3분기부터 조금 슬로했고요. 아, 올해 들어서 조금 괜찮았던 거는 이제 면세점 쪽의 면세점. 실적 개선, 특히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 자체가 이익으로 좀 꽂힌다라는 이런 인식 자체가 뭐 지배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네네네. 주가 흐름 자체가 사실은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는 GF홀딩스로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화 작업 자체도 진행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3분기 실적에서 이제 면세점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 안 좋아.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까지의 시장을 한 10년치를 이제 시기열로 보면 시장이 성장하지 않았던 시장입니다. 아, 그랬구나.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성숙기에 접어들었었는데 네. 코로나 2015년 이후로 전체 백화점 내에서의 품목군의 성장률을 보면 사실은 명품이 대부분의 성장을 주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거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백화점 성장률이 성장을 했냐? 전체 산업이 크게는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과도한 기대치 자체가 붙어 있던 부분이 뭐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백화점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건 명품인데 명품 성장률은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201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자산가치 상승이 이루어졌던 시기하고 상당히 맞물립니다. 근데 그렇네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리오프닝 끝나고 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명품에 대한 판매량도 역성장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러한 점을 놓고 고려해 보면 결국은 자산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재의 금융 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 당분간은 뭐 조금 킬러 컨텐츠 자체가 좀 부재할 거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 가치를 보면 명품 시장에 부정적이지만 뭐 중국 관광객이 들어왔을 경우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이것도 좀 기대가 떨어진 거죠. 그 중국도 지금 자국 내 경제 성장률 힘들어 자체가 보니까 상당히 낮아서 고가 화장품도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둘 다가 지금 마이너스 효과네요. 예, 그리고 이미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명품 수요 자체가 있었고요.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국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를 통해서 명품을 구매한다. 꼭 국내만이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일본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의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조금 소비가 발생할 거다.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뭐 주력은 되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 가치가 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백화점 쪽보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그러니까 객단가로 보면은 비싸지만 내가 가서 사는 걸로는 또 싼 게 또 편의점이니까 네. 편의점은 그래도 좀뭐 봐줄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편의점은 주식시장에서 항상 고평가 논란에 아, 공급과잉 그래요? 논란은 아. 항상 있었는데 저는 항상 공급과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편의점은 괜찮다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왜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있냐면 네. 유통산업이라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 가지 키팩터가 있는데 네. 신규 점포 출점을 통해서 산업 확대를 하는 경우 신규 점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점포들의 매출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맞물리면 가장 좋은 결과물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구조라는 얘기인데 편의점 산업은 뭐 지난해 기저효과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기존 점 성장률하고 신규 점포 성장률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탑라인 성장률 자체가 하이싱글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 자체가 내년에도 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편의점의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맹 수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사업소득자 비율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내 이런 뭐 근로 환경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고요. 1인 가구 수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20, 30대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커버리지의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트래픽 자체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편의점들이 최근에 저희가 이제 프레시푸드 매출 비중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이제 맘앤팝스의 시장 잠재를 좀 뺏어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편의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성장하는 산업, 뭐 전체 유통산업 쪽에서는 아웃퍼폼하고 있는 하나의 뭐 사업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이 좀 잘 되려면 담배가 많이 팔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담배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예. 담배권을 가지고 있는 오? 편의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담배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담배권이 있으면 사실은 담배를 사러 왔다가 연간 상품 구매 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편의점이라고 해서 모든 담배권을 구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오. 담배권이 없이도 점포 출점은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담배권이 있는 데만 출점하자라고 했던 게 편의점 자율 출점 규제고요. 그거 없이도 상당히 많이 점포 출점을 했던 게 이마트24 같은 아. 회사들이 점포를 많이 냈다. 그래서 이마트24가 잘 안 됐던 건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사업 네. 구조 자체가 정액 방식이기 때문에 아. 사실은 점포당 매출액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물류비를 수취하는 것 외에는 회사 본사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 구조 자체가 크게 업그레이드 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제 감배권이 이제 서울시가 재편되기 시작한 이후에 네. 사실은 본부임차 모델이라고 해서 상위 입지 조건에 공격적인 투자 금액을 넣어서 회사들이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 자체를 구사를 했는데 이게 점포 출점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펀더멘탈이 약한 업체들은 이거를 조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서 최근에는 상위 2개 업체로 거의 시장이 재편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담배권이 있든 없든 지금 전체적으로는 모든 제품군의 성장률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네. 때문에 뭐 편의점 시장 자체는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내년에 대한 그림을 편의점을 통해서 넌지시 말씀을 주셨지만 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좀 있으면 2024년이고 사실 우리가 보통 내년을 바라볼 때 항상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이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겠냐 하면서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유통 전체 그리고 나아가 그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선택지로 활용할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내년의 기저효과로만 놓고 보면 뭐 당연히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좀 실적 자체가 안 좋았던 회사들이 뭐 각고의 노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조금 우상향하는 구조로 가지만 네. 저희가 사실은 절대적인 레벨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익 자체가 50% 급감했는데 내년에 50% 이익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평균적으로의 상승 곡선을 놓고 보면은 이익이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가 회복됐다라고 판단하는 의견은 사실은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낮게 성장한다. 성장률로는 낮게 보이지만 이 회사의 펀더멘탈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의 경기 상황 자체를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네. 판단은 오히려 조금 기저효과를 인해서 숫자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보다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조금 뭐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내년에 전체적인 매출 성장률 자체가 매크로가 안 좋으면서 크게 돌아설 거다라고 어렵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구조 조정. 오히려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펀더멘탈 자체의 바닥을 찍은
이런 회사들 자체를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뭔가 시도를 할 거다. 이 회사가 구조조정 자체가 이제 시작을 할 거다. 이런 회사보다는 수년 정도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상품 마진율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이익이 턴어라운드 했던 롯데하이마트 같은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한 업체가 어디 있을까요?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2018년 이후에 롯데그룹이 상당히 어셋라이트를 많이 하면서 네. 구조조정을 했고요. 당연히 쇼핑이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했지만 워낙에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슬림해야 되는 작업 자체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이면 모든 점포 스크랩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효과 자체가 내년에는 조금 풀리 반영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이제 완전 바닥권에 있는 펀더멘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만 돌아서게 되면 그래도 레버리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고. 예, 2분기, 3분기에도 보여줬고요. 네. 이게 절대 매출 규모 자체가 그래도 하이마트가 한 2.8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 GP 마진율이 3% 정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때문에. 연간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무시 못할 정도의 영업이익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섹터 전체적으로 내년에 크게 기대를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까 편의점 같은 아까 뭐 담배권도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편의점 같은 업태는 그래도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 조정을 미리 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미리 했던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것도 뭐 다크호스로 좀 밟을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 섹터에 대한 내년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RBK 투자증권의 남성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